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의 스타트업, 앱 비즈니스 하고 있는 80% 이상의 회사들이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도 초창기에는 많이 쓰셨고 노키아라든지 대기업들도 많이 쓰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고객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서버 환경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런 안전한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해커들이 만약에 아마존을 다 뚫으면 전 세계 한 80%의 서비스들이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서버 구축 대비 더 비쌉니다. 훨씬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서버 운영 비용이 비싸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그 해외에 아마존 웹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랑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믿으시고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키사 들어가시면은 개인정보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 제가 보통은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체적 정보, 요즘은 핸드폰도 다 지문인식으로 아니면 홍채인식으로 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고, 그 의료정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언제 뭘 받았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정보도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비교했는지, 비디오는 뭘 빌려봤는지, 그다음에 웹사이트에서 뭘 검색했는지, 그다음에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눌러봤고 구매를 했는지, 이런 이력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CRM 시스템이라든지 웹 쇼핑몰을 구축하실 때도 브랜드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개인정보라는 걸 인식하시고서 구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재산적 정보, 앞서 제가 농담 삼아서 내가 수입이 얼마고 종교적 성향이 뭐고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파악을 하셔서 키사 들어가면은 되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그래서 결국 고객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고 리스크 없이 잘 관리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분석할지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똑같이 엑셀 뽑아가지고서 LTV 계산하고 R값 계산해가지고서 고객 분석해가지고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앞서 보여드렸던 태블릿 기반이든 저희든 그 서비스들이 이렇게 고객들에 대한 아니면 매장에 대한 아니면 전체 매장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그 트렌드도 다 분석을 해드리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 CRM을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생일 고객, 우수 고객, 이탈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그럼 고객들을 이렇게 고객 분석을 했는데 어떤 채널로 해서 고객들한테 정보를 우리 매장에 신메뉴 나왔어요, 이 쿠폰 드릴게 오세요를 알려드릴 수 있는지 그 채널들을 보여드리면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셨죠. 문자로, SMS로, MMS로 해가지고서 고객들한테 많이 보내드려요. 근데 요즘 저도 그렇고 미용실이나 그 큰 옷 브랜드에서 문자들 많이 받으시지만 잘 안 열어보시죠. 오픈율이 1% 이하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케팅 채널로는 좀 활용하기 어려우면서 리스크는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도 요즘 너무 광고 이메일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요즘은 이메일 통해서 이렇게 생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더라도 저는 생일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쿠폰이 와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요즘 좀 많이 쓰시는 게 카카오 톡에서 제공하는 친구톡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서 많이들 보내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고객이 내가 직접 친구톡 받았을 때 친구 추가를 눌러야지만이 마케팅 채널로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친구 추가율이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유념하셔서 채널로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콜센터를 통해서 일일이 고객들한테 다 전화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의 CRM 채널로서는 고객들한테 이제 불량한 고객 같은 경우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응대를 해 주실 수도 있어서 하나의 채널로서 넣어봤고요. 요즘은 자체 앱을 많이들
그 구축을 하시는데 앱 다운로드 많이 받으셨다면 그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FC 메시지로도 많이 그 채널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메뉴 나왔습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벤트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피아워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합니다. 비 오는 날 아침에 매출이 떨어지시면은 오늘 비 오는 날 맞이해서 1+1 쿠폰 드릴 테니까 방문하세요. 앱 메시지로 많이들 보내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좀 불특정 다수긴 하죠. 실제 우리 매장에 왔는지 우리 브랜드의 고객인지는 모르지만 SNS 통해서도 이 채널로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채널이 좋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CRM 채널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6개월 만에 월 적립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하면서 한 지금 30개 좀 넘은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30매장 정도 있는데 10만 건 이상이 매달 그 월 고객님들이 적립을 하셔서 그 트랜잭션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 이 제이 떡볶이 같은 경우는 터칭앱 가입 이벤트 3주 만에 신규 고객 6,000명을 확보를 하셨어 가지고서 좋은 저희 CRM 성공 사례로서 좀 넣어봤고요. 저기는 제가 이니셜로 안 썼네요. 롯데시네마 의정부 밀락점 같은 경우는 딱 1년 전에 서비스를 도입을 하셔서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주변 인근의 마트에 이제 제휴를 하셔가지고 마트 영수증에 이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은 영화 몇 프로 할인, 팝콘 무료 이런 걸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 CRM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저희 걸 통해서 그 고객들한테 무료로 영화 영화 홍보를 진행을 했을 때 시사회를 진행을 했을 때 그 영수증 밑에 하단에 출력했던 거 대비해 가지고서 실제 더 많은 고객, 저희가 한 80% 정도 그 한 관을 다 채웠었고, 영수증만 드렸을 때는 그 영수증에 출력된 거 영수증 가지고서 방문해 주셔야 했을 때는 한 55%인가 채웠기 때문에 저희 걸 통해서 CRM을 진행을 했더니 그 재방문 고객 자체가 2.1배까지 증가했다라는 그 성공 사례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진행했던 거라서 좀 넘어가기로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소셜과 기존의 CRM 시스템에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소셜 데이터와 그다음에 모바일리티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로 간다면은 이 부분은 저희 터치웍스 쪽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짜랑 시간도 어떻게 보면 고객 그 관점에서 고객 그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도 하나의 CRM적인 요소로서 좀 인풋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소셜 쪽에도 요즘 마케팅 하시다 보면 트렌드 있게끔 좀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좀 유행어 같은 것도 섞어가지고서 문자 메시지에 넣고, 그다음에 쿠폰 같은 거 보내실 때도 좀 더 핫하게 보내시려면, 고객들의 반응률이 높으려면 소셜 데이터도 분석을 해가지고서 CRM 쪽에 녹여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갖추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필드에서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고객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각각이 마케팅적으로 CRM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제공을 드리려고 저희도 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좀 제시를 해봐 드리려고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제프 베조스라고 해가지고서 아마존의 그 창업자이자 지금 CEO인데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에게 450만 명의 고객이 있다면 상점도 450만 개가 있어야 한다고. 즉 방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상점을 구축해야지만이 진정한 CRM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셔서, 여러분들도 고객들을 이제 많이 대응을 하시고 고객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실 텐데 각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렸던 이랜드 신분명 대리라고 하고요.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방금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CRM, 매직 사업에 이랜드 이시라는 CRM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CRM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식 매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브랜드가 다 브랜드고 저희도 이제 다 매장이다 보니까 가장 마케팅 쪽으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 게 임금 매장. 그러니까 고객의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임금 매장에 이제 푸시 쿠폰이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최초에 이제 주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주소를 이제 받는 걸로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률이 뚝 떨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되는데 혹시 이제 이런 경험이 혹시 이사님께서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혹시 경험이 없으셨더라도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혹시 이사님의 인사이트가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도 저희 앱 상에서는 주소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가입하는 정보가 늘어만 하면 늘어날수록 그 가입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최소한의 정보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사용하시고 계시는 브랜드나 매장 쪽에서는 똑같은 그 니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지역에서만 뭔가 쿠폰을 보내고 싶고 이 지역 기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그 니즈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매장에서 그 지역 매장에서 고객들이 그 적립이라든지 멤버십 활동이 있었던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호남 지역의 광주 지역이라든지 전주 지역 그쪽 매장의 그러니까 브랜드에만 똑같이 그러니까 조스푸드 와 계시니까 팀장님 조스푸드 같은 경우는 조스푸드 떡볶이를 그 강남권에서 있었던 매장에서 적립한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그쪽 인근 매장에 쿠폰을 보내던지 이런 형태로 좀 풀고 있고요. 실제 주소 기반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든 도시들이 다 이 교통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만 이거 주소 기반으로만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나러 시내로 또 나가시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그 신분당선 생기면서 요즘 강교 분들도 강남에 나와서 많이들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난 거 위주로 해가지고서 쿠폰을 발송하시는 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이 잘 들었고요. 보통 CRM 데이터를 모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인구 통계 합격 조사보고 그 다음이 취향이나 이제 구매 이력인데 저렇게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부서가 있는 데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구매 이력까지 해서 딥스택을 깊게 해서 선별하기를 원하지만은 매장 같은 현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 하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현장에서 점주가 직접 고객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때 이해가 가면은. 그러면은 점주가 자기가 이렇게 타겟팅을 하는 것하고 시스템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고객한테 타겟팅하면 좋다고 추천해주면 좋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5년 정도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도 딱 그 처음에 제공드렸던 거는 10대 남성 고객 아니면 이번 달 생일 고객 원 버튼 클릭으로 고객들을 다 필터링 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결국 매장이나 그 본사 같은 경우 발송하시는 비율을 저희가 봤더니 전체 고객한테 제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메시지나 쿠폰을.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생일 고객. 생일 고객 같은 경우는 좀 그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 좋은 걸 주셔서 이번 달 생일 고객한테 이번 달 초에 아니면 지난달 말쯤에 다음 달에 쓰실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이라든지 좀 더 좋은 쿠폰을 드리면은 확실히 회수율이라든지 재방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일 고객을 제일 많이 타겟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놨을 때는 거의 타겟팅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세밀화할 수 있게끔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었습니다. 언제 기간 동안에 기간 설정해 가지고서 고객들 분류하고 몇 회 이상 방문한 고객들 다 넣게끔 개발을 했는데 전체 고객한테 보내시는 비율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는 놨는데 실제 현장에 사용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보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다음 버전으로는 이 고객님, 이탈 고객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쿠폰을 보내보세요라는 거를 좀 실현을 해서 비오는 날은 이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1+1 쿠폰을 보내보세요라고 해서 좀 자동화 기능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뭔가 강의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실 터칭이라는 서비스는 각각 브랜드들이 뭔가의 멤버십을 만들기가 어려운 환경을 다 브랜드를 모아서 멤버십 및 적립 및 CRM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이다 보니까 이제 매장에서 좀 시인성이 좋은데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터칭을 인지하려면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터칭의 가입 유저 수가 늘어나서 여기 가입해서 같이 제휴를 하고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도 터칭에 있는 회원으로 인해서 매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터칭 자체의 뭔가 CRM, 터칭 자체의 외부 광고, 그러니까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뭔가 그런 마케팅적인 것들은 없으셨는데 물론 뭐 CRM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터칭 자체의 플랫폼으로서의 뭔가 고객과의 뭔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이 서비스로 뭔가 해외 쪽으로 좀 준비하시는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표에는 제가 좀 넣어놓긴 했었는데 저희 서비스와 타 이제 태블릿 기반 서비스랑 비교했을 때 앞서 나왔던 질문하고 거의 유사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문자 기반이라든지 카카오톡의 옐로우 아이디라든지 친구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고요. 순전히 터칭 앱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쿠폰이라든지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실장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저희 서비스가 플랫폼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고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가 모아놓은 이런 전체 고객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엮어놓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각 브랜드에서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채널로서 저희 터칭 앱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문자나 옐로우 아이디나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좀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른 태블릿을 제가 깔려는 건 아닌데 태블릿 서비스 앱이 저희는 큰 강점이고 그걸 플랫폼화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앱을 통해서 앱의 터칭 지금 다 한번 다운 받아 보시면은 앱에 이제 딱 첫 화면에 각 브랜드마다 고객들을 신규로 유입하실 수 있게끔 광고 배너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 가입하시면 조스 떡볶이 가입하시면은 만두 5개 무료 세트 드려요. 풀피스 무료로 드려요. 이런 거를 터칭 앱 고객 대상으로 해서 유입할 수 있는 채널로서 제공을 지금 드리고 있고 쿠폰북 올리기라든지 앱을 활성화시켜서 신규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지금 기능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서비스 대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터칭이라는 기술력이 있어 저희 지금 코파운더가 3명이 다 스마트 카드나 RFID 이쪽 NFC 앞서 외국분 발표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다 특허가 등록까지 완료가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 진출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3,000원 사이의 메뉴들을 이렇게 리워드를 준다고 하면은 1+1 혹은 50% 할인 아니면 커피를 사면 와플을 드립니다. 와플을 사면 커피를 드립니다. 이런 식의 이제 홍보 마케팅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고객의 재방문이나 혹은 이탈료를 다시 인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매장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터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도포인트 혹은 단골 플러스 이런 경쟁사들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이 없어서 이런 이제 통계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데 이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이런 거를 다 홍보는 해드려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을 알려드리고 해드렸을 때 결국은 이분들 이제 워낙에 저가의 음식을 팔다 보니까 하나 팔아서 서비스를 하나 줘야 되면은 그만큼 원가가 들어가고 이거 홍보해가지고 사람이 더 오는 거에 대해서 혼자 있는 매장이 많다 보니까 이걸 되게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나 그래서 공차에서 하는 지브랜드에서 하는 뭔가 해피어워 같은 건 아예 꿈도 못 꾸시는 거죠. 그 시간에 뭔가 이제 고객들이 몰려오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저희 프랜차이즈 공사든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멘트 혹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확실히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되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당장 드려야 되는 비용이 문자, 이게 여기는 문자는 아니지만 이제 당장 할인을 해줘야 되는 그 원가 부분에 대한 부담과 이거를 해서 돌아오는 매출이 있어도 결국 남는 건 얼마 없게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재방문을 해주신 고객이 다시 계속 지속적인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건데 이제 각각 매장에 계신 점주님들께는 이게 약간 다가가는 게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홍보시킬 수 있는 멘트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게 있을지. 를 실제 이제 저가형으로 쓰시는 그 브랜드 쪽에서 저가형 타겟팅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두 가지 타입으로 개별 매장에서 적립하시게끔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본사 통합으로 해가지고서 쓰시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약간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잖아요. 저희 와플 같은 경우도 딱 그 먹는 타임,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분명히 여름 시즌하고 또 가을 시즌, 겨울 시즌 많이 이렇게 달라지시잖아요. 이 CRM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그 처음에 그 마케팅 비용을 어디 큰 브랜드 같은 경우 몇백억까지 써가지고서 고객들이 모아놓는 이유가 결국은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수기가 왔을 때 다시 오실 수 있게끔 대비하는 그 장치이고 고객들을 우리 매장에 어떻게 보면 팬층으로 계속 엮는 장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장사가 많이 잘 되시고 우리 장사 잘해서 필요 없어 하시지만 이게 아시잖아요. 브랜드들이 이제 흥망성쇠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또 유행 타는 그 아이템들이 계속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때를 대비하셔서 지금 잘 되실 때 많이 고객들을 확보해 놓으셔야지 나중을 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재방문 고객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빈도수로 할 건지, 빈도수라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서 6개월 이내로 들어오는 분을 재방문으로 할 건지, 혹은 금액으로, 금액 수준으로 재방문 고객들을 좀 더 구분할 건지, 그 재방문 고객에 대한 정의, 기준, 이런 거라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배달 서비스를 중으로 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 터칭 서비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재방문 고객이라는 그 규정은 업종마다 그다음에 그 브랜드마다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이제 미팅 진행하고 얘기 나누는 브랜드 중에서 친구 우류 쪽이 있으세요. 그쪽 같은 경우는 실제 1년에 한 번, 두 번? 거기는 재방문 고객이 1년에 한 번만 와주시면 재방문 고객이시는 거고, 근데 음료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도 7번 아니면 하루에도 2-3번씩 가시다 보니까 이게 업종마다의 그 정의 내릴 수 있는 재방문 고객에 대한 기준은 좀 틀려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딱 여러 업종을 하다 보니까 딱 재방문 고객에 대한 그 필터링 분류 기준은 좀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DB가 모아지면서 상위 20% 고객이 몇 번 이상 방문을 하셨다라는 게 이제 숫자로서 나오다 보니까 이 업종은 그 6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4회 이상 고객이 20%라면은 20% 고객을 재방문 고객으로 보겠다라는 기준이 있으시면은 4회 이상이 재방문 고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마다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CRM 데이터로서 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그 배달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배달 쪽을 좀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분명히 콜 들어오시는 번호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으시고 전화번호 정보들이 있으시고 출발하시기 전에 출발한다라는 또 메시지를 저희 터칭 앱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포스 시스템에만 제공되는 그 적립 프로그램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랑 iOS 쪽에서도 그 적립을 시킬 수 있게끔 멤버십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만들어놔서 실제 지금도 배달 쪽에서 활용하시는 매장도 있으시긴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더 배달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좀 더 집어넣어서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진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들 업무하시고서 오시느라 다들 피곤하시고 귀한 시간 주중 저녁에 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자, 이따 명함 드릴 테니까 다시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